르네상스 미술의 아버지. 그가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천재의 재능을 알아본 스승이 있었다. 아시시에서 스승과 제자의 대결.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렌체 이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또가 르네상스 미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피렌체 하면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보티첼리, 마사초, 미켈란젤로 등 아름다운 그림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미술을 가능하게 만든 미술의 공로자가 있을까요? 르네상스 미술의 아버지. 해와의 선구자. 르네상스 미술에 혁명을 가져온 사람, 바로 조또입니다. 조또는 1267년 피렌체 근교 빅교에서 태어나 피렌체에서 활동한 1300년대 화가죠.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입구에는 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그림이 바로 조또의 작품이죠. 그는 중세의 평면적인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미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 아시시 성당벽화, 우피치 미술관의 마에스타. 당시 처음 보는 이 그림들은 살아있는 듯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조또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해도 재능을 펼칠 무대가 없었다면 그도 역시 사람들에게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재능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죠. 천재의 재능을 알아본 스승, 그렇습니다. 조또에게는 치마부에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치마부에는 당대 최고의 이탈리아 화가였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의 마에스타, 우피치 미술관의 작품, 그리고 십자가상을 가장 잘 그린 화가였죠. 그런 그가 우연히 어린 조또를 발견하고 그를 제자로 삼은 거죠. 조또는 꽤 가난한 양치기였다고 해요. 우연히 그의 양그림을 보게 된 치마부에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를 피렌체 자신의 공방으로 데려오죠. 그렇게 조또는 당대 최고의 화가 밑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조또는 본 것을 똑같이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화도 많죠. 한 번은 치마부에가 외출한 사이 조또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스승의 그림에 파리를 그려 넣었죠. 치마부에는 돌아와 자기 그림에 앉은 파리를 보고 손으로 탁탁 쳤어요. 근데 이 파리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조또가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를 찾았는데요. 조또의 소문을 듣고 교황청 감독관은 조또에게 너의 재주를 증명해봐라 합니다. 조또는 망설임 없이 붓으로 한 번에 너무나 완벽한 원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거면 됐죠? 이것이 그 유명한 조또의 원입니다. 중세시대 최고의 후원자는 누구였을까요? 교회, 그 중에서도 로마 교황청이죠. 예술가들에게는 교황청이 곧 꿈의 무대였어요. 13세기는 로마와 토스카나의 예술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토스카나 지방에서 피사는 강력한 공화국이었고 시에나는 순례자의 길로 부유한 도시국가였으며 피렌체는 은행가들의 후원 도시죠. 이 지역 예술가들이 로마에 진출했는데 스승 치마부에도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치마부에는 당시 가장 핫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당 장식일을 맡게 됐어요. 조또는 힘들이지 않고 스승이 닦아놓은 꿈의 무대를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작업을 하는데 이변이 생겼어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개방적 성향의 수도회였는데 그들은 위쪽 성당에 그릴 벽화를 중세 전통을 따른 비잔틴 미술 그림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미술을 찾았고 그들이 선택한 화가가 바로 조또였습니다. 조또가 스승을 능가한 거죠. 아시시에 그려진 치마부의 그림은 여전히 비잔틴과 그리스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석고상 같죠? 조또의 그림은 다양한 동작과 인간 감정에 대한 생생한 표현으로 신선하죠.
조또는 아시시 작업을 통해 그의 예술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그의 무대를 도운 셈이죠. 이렇게 새로운 조또의 시대가 열립니다. 1280년대는 치마부의 전성기, 1290년대 이후 조또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스승 나중에 조또의 작품을 역으로 배웠을 정도였다고 해요. 조또는 아시시 무대를 발판 삼아 이탈리아 전국에서 그림 작업을 합니다. 아시시에서 로마로, 그리고 파도바, 다시 피렌체로, 남부의 나폴리에서 북쪽의 밀라노까지 이탈리아 전국에 조또의 작품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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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또를 외칩니다. 그렇게 조또 화파가 생겨났고 모든 이탈리아 화가들은 비잔틴 전통을 버리고 조또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몸과 감정을 진실하게, 우리가 사는 공간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화가. 조또는 이렇게 르네상스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조또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길을 열어준 스승의 도움은 조또가 르네상스 미술의 아버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조또 그림에는 어떤 미술 혁명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